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주 우연한 기회에 지인의 소개나 또는 유튜브 검색을 통해서 이 영상물을 만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엠마트24라는 모바일 편의점을 오랫동안 운영해 오고 있고요. 여러분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엠마트24 자영사업에 대해서 좀 공유하고자 이런 영상물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자, 지금부터 누리슈모 공유 플랫폼 비즈니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물을 누군가는 직장에서 볼 수도 있죠. 또 누군가는 본인의 가게에서 볼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아직 어떤 직장이나 내 사업을 안 하고 계신 분들은 집에서 또 우연히 볼 수도 있겠죠. 자,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느낀 거는요. 누구나 다 내 사업 한번, 내 장사 한번, 내 거 한번 해보고 싶다는 그런 욕구들이 다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나 다 소유욕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일한 만큼의 충분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내 사업 한번 해보는 게 꿈인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1인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100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100세 시대, 과연 나에게는 축복일까요? 아니면 재앙일까요? 이 100세 시대라는 얘기는 사실 너무너무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듣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당연히 이제 100세 시대라는 게 이제 실감나고요. 또 보험을 보면 지금은 100세 시대를 넘어서 120세 시대에 플랜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만큼 의료가 발달되고 많은 것들이 발전하면서 우리의 삶은 점점 길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길어지는 삶이 물론 좋죠. 오래 산다는 거는. 자, 그런데 이 삶이 과연 나한테 또 여러분들한테 축복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재앙으로 다가올 수 있을까요? 이게 우리한테 주어진 어떤 화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자, 우리가 보통 30년간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한 30에 일을 시작해서 60까지 경제적 활동을 한다고 보고요. 이 경제적 활동을 통해서 내 노후를 준비해야 되고, 내 자녀를 키워야 되고, 어떻게 보면 또 내 부모님한테, 부모님을 또 봉양해야 되고, 정말로 쉽지 않은 그런 경제 활동을 30년간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100세 시대는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80세 정도의 시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60세까지 일을 하고 어떻게 보면 한 20년 정도 경제활동을 안 한 상태에서 돌아가는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런 사이클을 갖고 있는데요. 자, 100세 시대는 30년 일해서 40년을 일을 하지 않고 살아야 되는 이런 환경에 있는 겁니다. 이런 게임으로 보면 게임 룰이 이제 바뀐 거죠. 라이프 사이클이 100세 시대로 바뀌면서 우리는 30년간 일해서 40년간 어떻게 보면 저축한 돈으로 노년 생활을 보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상황이 있는 거고요.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보면 더 오랜 세월을 일을 안 하고 살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태어난 아이들은 140세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30년 일한다고 했을 때 몇 년을 수입 없이 살아야 될까요? 자,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삶이고요. 그래서 방송에서도 노후에 대해서 준비해야 된다는 이런 메시지들을 수없이 보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통계청 통계에 의하면요. 월 생활비가 부부가 한 달에 한 200만 원 정도는 있어야 기본적인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자, 이거는 건강한 분들을 대상으로 한 얘기고요. 의료비라든지 이런 걸 뺀 겁니다. 자, 여기서 노년이 되면 의료비는 급상승하게 되죠. 내 부모나 내 주위의 어르신들을 보면 의료비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 굉장히 가중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정말 서글픈 건 이걸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떠신가? 내가 몸이 아파요. 근데 이제 돈이 없어서 만약에 병원을 못 간다면, 그것만큼 서글픈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죠? 먹는 거에 좀 덜 먹으면 되고요. 입는 거야 좀, 덜 좋은 거 입으면 되겠죠. 여행에 안 가도 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정말 내가 몸이 아픈데, 돈이 없어서 내가 병원을 못 간다. 자녀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서 내가 큰 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알리지 못하는 이런 어떤 현실이 만약에 나한테 도래된다면 정말로 재앙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2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고요. 그럼 40년을 살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얼마가 필요한 걸까요? 한 10억 정도의 노후자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노후자금을, 여러분들이 이 노년을 축복된 삶이 되기 위해서 뭔가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죠. 그래서 30년간 돈 버는 세월 동안에 만약에 100만 원씩 내가 모을 수 있다면, 뭐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30년간 내가 일하는 동안에 100만 원씩 모을 수 있다면 4억을 모을 수 있답니다. 그러면 내 노년에 한 50% 정도 이렇게 준비할 수 있겠죠. 자, 그럼 10억을 모으려면 몇 년을 일해야 될까요? 한 80년 정도를 일을 해야 100만 원씩 모았을 때 10억을 모을 수 있답니다. 굉장히 좀 어려운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일하는 와중에도 굉장히 불안하고 미래에 대해서 이런 어떤 느낌을 우리는 받아가면서 살아가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자, 사회 초년생들, 즉 대학을 졸업하는 이 젊은 친구들이요, 사회에 나오면서 한 50% 정도는 한 3천만 원씩 빚을 지고 사회에 나온답니다. 결국은 빚을 갖고 출발을 하는 거죠. 뭐 이런 빚들이야 뭐 대학 등록금이라든지 요새는 뭐 대학에서 생활비도 지원을 해주니까요. 물론 이제 이게 부채지만은 그래서 사회에 나오면 한 3천만 원 정도의 빚을 갖고 출발하는 사람이 2명 중 1명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빚을 갖고 출발을 하다 보니까 점점점 더 어려워지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내가 취업을 했을 때 직장인들 전체적인 월급을 노동부 통계에 보면 200만 원 미만을 받는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 한 43% 정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월 소득이 한 300만 원 정도 되는 사람들이 한 70% 정도 된다는 얘기니까 대부분은 200에서 300만 원 사이에 월급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200에서 300을 갖고 내 삶이 현실적인 삶도 사실은 꾸려나기가 쉽지는 않죠. 여기에다가 더구나 가정을 갖고 있다면 굉장히 어려운 현실을 맞닥뜨리지 않을까.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뭐 자녀가 지금 1명 있는데 300만 원 갖고 생활한다는 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이래서 많은 월급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200에서 300만 원의 소득을 통해서 삶을 영위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현실적으로도 어려운 이런 그 급여를 갖고 과연 노년이라는 어떤 준비를 할 수 있을까? 굉장히 불안한 현실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뭐 정년까지 일하는 분들 거의 없죠. 회사에서 가만 놔두지 않죠. 뭐 과거처럼 내가 이 직장에 뼈를 묻고 싶은데 그 직장에서 나를 뼈를 못 묻게 하는 그런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대부분 한 50세 이상이 되면 50세 이상인 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다 나오셔서 생계형 자영업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1년 안에 문 닫는 자영업자들이 한 50% 이상, 반 정도가 그러고요. 50세 이상 자영업자 소득이 100만 원 미만인 사람이 한 45% 정도 된답니다. 이 자영업이 너무너무 포화 상태고 쉽지 않은 그런 일이죠. 자, 그래서 가계부채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이런 현실이고요. 자, 나의 부모가 될 수도 있고요. 나의 미래가 사실은 될 수도 있습니다. 폐수집을 하는 노인 인구가 175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고 합니다. 거리를 다니다 보면 어르신들이 이런 폐수집을 하는 어르신들을 보는 거는 이제는 낯설지 않죠. 일상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모님들이 누군가의 부모고요. 이분들도 젊은 시절에 열심히 일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좀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요.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자조적인 생각도 좀 해보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자, 근데 왜 우리는 열심히 살고 있고 앞으로도 열심히 살 건데 왜 우리는 가난할까요? 왜 현실에서도 뭔가 돈이 부족하고 노후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는 어떤 여유가 전혀 없을까요? 로버트 기요사키라는 작가를 아십니까? 저는 이것을 몇 번을 읽었는데요. 정말 어른 동화처럼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무엇을 증명해 놨냐면 사본면을 통해서 왜 우리는 가난한지
그리고 어떻게 했을 때 부자가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간단 명료하게 만들어 놓은 사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좌측 사면을 보시면요, 노동소득을 통해서 100%의 사람 중에서 95%가 노동소득이라는 소득을 통해서 삶을 영위한다고 합니다. 자, 노동소득이라는 게 이제 두 개의 사면을 나뉘는데요. 대부분이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안정을 찾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지금 너무너무 잘 알지만, 직장이, 평생 직장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직장이 결코 안전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취업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죠. 두 번째 사면은 자영업자들입니다. 가게를 내거나 뭐 해서 자기 사업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전문직 종사자들이죠. 변호사나 뭐 의사나 세무사나 이런 사자들을 하는 분들. 그래서 두 개의 사면이 노동소득을 통해서 95%의 사람들이 소득을 창출하고 있는 시장이라고 합니다. 자, 노동소득의 가장 큰 특징은요, 내가 돈을 벌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노동을 통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시장에 95%의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뭐 근로자란 얘기라고도 하고요. 우리 이제 농담으로 이런 얘기도 하죠. 나는 갖고 있는 건 내 몸밖에 없어. 맞는 얘기입니다. 몸이 자산인 거죠. 자산이라는 게 결국은 돈을 만들어주는 것이 곧 자산인데, 내가 노동소득을 통해서만 수입이 생긴다면 내 몸이 곧 자산이죠. 내가 직장인은 출근해야 되고요. 출근을 하지 않으면 급여가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자영업자는 내가 나가서 문을 열어야 되고요. 그죠? 그렇다고 의사라고 해도 문을 열지 않지는 않겠죠? 자, 그래서 결국 노동시장은 이런 특성을 갖고 있는 거죠. 몸이 자산이고요. 몸의 가치에 따라서 급여라든지 수입이 틀려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은 노동소득은 내가 움직여서, 내가 시간을 투자해서 돈을 벌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문제점은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다쳐도 안 되고요, 아파도 안 됩니다. 내 몸이 움직여야 돈이 되는 노동소득군에 있는 우리는 아파야 될 권리가 없습니다. 아파도 안 되고요, 다쳐도 안 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도 안 된다는 거죠. 나이가 들면 그만큼 내 몸의 자산인데 내 몸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아파도 다쳐도 나이가 들어도 안 되는 이런 소득이 결국은 뭘까요? 노동소득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이가 점점 들어가고 아프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기 때문에 불안한 거죠. 미래에 대해서. 그래서 노동소득 시장에 있는 95%가요. 전체 돈의 5%를 갖고 나눠 갖고 있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열심히 사는데도 불구하고 부자가 되지 않고, 열심히 사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뭔가 부족함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부자의 사면은 어떤 사면일까요? 부자들은 이렇게 권리소득이라는 소득을 가져가는 사면 속에서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가지의 사면이 있는데, 하나는 사업을 통해서 시스템을 만들어서 가져가는 이런 사업가들, 그리고 투자를 위해서,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벌고 있는 투자가들, 이런 두 개의 사면이 있고요. 권리소득의 특징은 뭘까요? 자, 노동소득은 내가 나가서 일을 해야 돈을 버는 거고요. 권리소득은 내가 움직이지 않고 자산이 나를 위해서 일하게 한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노동소득이라는 시장에서 권리소득이라는 시장으로 넘어오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왜 그러냐면요, 권리소득이라는 시장은 5%의 사람들이 95%의 돈을 갖고 나눠가는 시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권리소득이라는 시장으로 넘어야겠죠.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권리소득이라는 시장으로 넘어야 된다고 보고요. 노동소득은 내 몸이 자산이고, 이 자산이 돈을 벌어주는 근로소득이라는 소득을 갖는 거죠. 이 근로소득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자산이 있어야 될까요? 내 몸이란 자산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권리소득을 가져가는 이 5%의 부자들은 어떤 자산을 갖고 있을까요? 사업소득이라는 소득을 갖기 위해서 사업체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비교를 해드리자면, 근로소득이란 소득을 받기 위해서는 내 몸이 있어야 되죠. 이게 자산이죠.
자, 사업소득을 갖기 위해서는 사업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인세소득이라는 소득을 받기 위해서 누군가는 책을 써서 책을 통해서 인세소득을 받을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음반이나 노래를 통해서 인세소득을 받을 수도 있죠. 그리고 책이라든지 음반이라든지 노래라든지 이런 인세소득을 가져갈 수 있는 자산을 갖고 있는 거죠. 연금소득이라는 권리소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개인연금 들으시죠? 여러분들이 개인연금을 지속적으로 20, 30년 냈을 때 60세가 넘어가면 연금소득을 받게 되시겠죠. 그에 대한 권리는 뭘까요? 여러분들이 개인연금이라는 걸 꾸준히 내는 자산을 갖고 있기 때문이겠죠. 자, 운동선수가 금메달을 따면 한 100만 원 정도 받나요? 연금으로. 자, 운동선수가 금메달을 따는 이유는 금메달을 땄을 때 연금소득을 받게 되는데, 연금소득을 받는 이유는 뭘까요? 금메달을 땄기 때문이죠. 자, 이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몇 년을 노력했을까요? 자, 우리가 좋아하는 임대소득. 건물을 하나 갖고 있으면 임대소득을 받을 수 있죠. 임대소득을 받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건물이 있어야겠죠. 이자소득이라는 걸 받기 위해서는 은행에 예치된 자산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어떤 자산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삶이 변한다는 거죠. 성공자들의 그 얘기를 책을 보면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방향이 중요한 거지 속도가 중요하지 않다. 여러분도 아시는 얘기죠. 아무리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속도를 낸다고 해도 방향이 틀리다면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하고는 어떻게 보면 다르게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노동소득이라는 이 시장을 행해서만 열심히 산다면 우리는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다는 얘기하고 일맥상통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우리는 권리소득이라는 이 시장을 향해서 뛰어야 된다는 거죠. 기회가 된다면. 그래서 노동소득이라는 소득을 통해서 이 하는 동안에 기회가 된다면 권리소득이라는 시장으로 넘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엠마트24라는 권리소득을 가져갈 수 있는 창업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같이 고민해 보고자 하고요. 이렇게 노동소득을 벌면서 권리소득이 같이 맞물려 갈 수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지금보다는 훨씬 여유로운 삶이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 여러분들이 꿈꾸는 그런 경제적인 자유나 또 시간적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겁니다. 100세 시대를 사는 우리들이요, 권리소득을 가져야 되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노동소득을 통해서는 100세라는 라이프 사이클을 계획한 대로, 생각한 대로 살아갈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나의 몸을 대체할 무언가, 자산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업체를 갖고 있던, 책이나 음반을 쓰던, 개인연금을 갖고 있던, 건물을 갖고 있던, 은행에 예치한 자산이 있던, 이렇게 내 몸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을 노동소득 시장에서 권리소득 시장이라는 쪽으로 넘어오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방향성을 잡아야 된다는 게 로버트 기요사키가 주장하는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년 종합소득세라는 소득세를 내시죠. 여러분들은 연말정산이란 것만 하십니까? 아니면 이제 몇 달 안 남았네요. 다음 달이죠. 종합소득세라는 소득세를 내십니까? 자, 내가 만약에 여러분의 그 소득을 한번 보시죠. 우리 모두의 소득을 각자 한번 보는 겁니다. 근로소득이라는 어떤 소득, 즉 연말정산만 보는 소득을 갖고 있다면 그건 내 소득의 100%가 근로소득이라는 거죠. 결국은 노동소득 속에 속해 있다는 거죠. 거기에는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자, 종합소득세라는 거는 개인이 한 해 동안에 경제활동을 통해서 얻은 모든 소득에서 내는 거기 때문에 결국 종합소득세는 종합적으로 내는 거니까 소득세의 종류가 많다는 얘기죠. 밑에서 보는 것처럼 여러분이 근로소득이라는 소득을 한 가지만 갖고 있으면 미래에 대한 준비에 좀 불안하시다는 거죠. 결국은 내가 사업소득이라든지 이자소득이라든지 배당소득이라든지 또는 임대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같은 이런 소득을 함께 받을 수 있는 이런 소득권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수입 중에서 근로소득이 몇 프로나 되십니까? 100%면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로버트 기요사키가 얘기하는 거는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면을 넘어올 수 있는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직장 다니면서 근로소득을 받고 건물을 갖고 있어서 임대소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사람들. 결국은 두 가지를 받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근로소득이란 기본소득을 제외한 다른 소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소득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만약에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면 오늘 이 기회가 여러분들이 사업소득이라는 이런 소득을 가져갈 수 있는 기회가 되시리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자, 그래서 노동소득 시장에서 권리소득 시장으로 넘어오는 기회를 함께하고자 누리엘이라는 회사가 탄생됐습니다. 누리슈머 공유 플랫폼이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우리는 노동소득 시장에서 권리소득 시장으로 넘어오는 기회를 함께 공유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누리웰은 2010년에 설립된 회사입니다. 누리웰의 뜻은 누리다라는 순수 한글과 웰이라는 외래어를 합쳐서 된 합성어고요. 누리다, 누리자 이런 뜻 그리고 공동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웰은 보다 나은 이런 뜻을 갖고 있죠. 그래서 보다 나은 삶을 꿈꾸는 사람들,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원하는 사람들의 공동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누리엘은 섬기고 돌보고 나누고 누리고라는 포고 정신을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섬기는 마음, 돌보는 마음이 충만하면 나누는 행동이 나올 거고요. 많은 나눔을 실천하면서 여러분은 정말 많은 풍요로운 그리고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누릴 수 있는 누리는 삶을 함께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누리웰은 누리슈머 공유 즉 공유하는 플랫폼을 통해서 함께 하고자 합니다. 누리웰은 누리슈머 공유 플랫폼을 통해서 세상을 담고자 하고요. 세상의 모든 상품이나 서비스를 담고자 합니다. 소비자가 원하는 회원이 원하는 모든 것을 이 플랫폼 안에 담고자 하고요.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을 자영업을 꿈꾸는 사람들, 보다 나은 싸고 좋은 제품을 원하는 소비자, 이 모든 사람들을 누리슈머 공유 플랫폼 안에 담고자 하고요. 이 가치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는 공동체를 만들고자 설립된 회사입니다. 자, 누리슈머 공유 플랫폼 기업 누리엘은요, 이런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100% 성공하는 자영사업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모토를 갖고 있습니다. 자영사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요. 100% 성공하는 자영사업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누구도 실패하지 않는, 누구도 망하지 않는 그런 100% 성공하는 자영사업의 기회를 많은 분들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처음 들어보는 단어실 거예요. 누리슈머라는 새로운 신조어를 탄생시켰습니다. 누리슈머는 무슨 뜻일까요? 누리슈머는 순수 한글인 누리다와 컨슈머, 즉 소비자를 합성한 겁니다. 그래서 컨슈머, 소비자, 그리고 누리다. 어떤 소비자를 말하는 걸까요? 누리는 소비자를 말합니다. 자, 소비자긴 소비자인데 누리는 소비자는 어떤 의미일까요? 소비자의 가장 행복한 것은 싸고 좋은 제품을 쓰는 거겠죠. 근데 한 발 더 나아가면 누리슈머는 싸고 좋은 제품을 쓰면서 권리소득이라는 소득이 창출되는 소비가 곧 소득이 되는 소비를 통해서 소득이 추적돼가는 이런 소비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누리슈머 공유 플랫폼의 주인으로서 소비자가 주인이 되는 거죠. 주인으로서 기여하는 소비자를 우리는 누리슈머 소비자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여러분 플랫폼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많이 요즘 듣고 있죠. 4차 혁명이라는 이런 새로운 시대에 플랫폼은 가장 큰 4차 혁명에 우리한테 와닿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하고요. 플랫폼이라는 게 결국은 정거장이라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흘러다니고 그 흘러다니는 속에서 사람이 모이면 돈이 모인다고 하죠. 그런 시장이 형성된다는 거죠. 이런 시장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넘어가는 이런 현실 속에서 플랫폼 사업은 경제적으로 연결을 통해서 소득이 발생되는 사업을 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이버라든지 카톡이라든지 UMF, 쿠팡, 그리고 지마켓, 옥션 이런 많은
플랫폼 사업을 우리는 핸드폰을 통해서 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뭐를 하는 걸까요? 이들은 결국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을 하는 일을 합니다. 연결을 시킴으로써 이들은 뭐가 생길까요? 경제적 소득이 생기는 거죠. 자, 카카오를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카카오는 너무너무 우리한테 이제 친숙한 그런 문자 서비스라든지 이런 메신저 역할을 하고 있죠. 카카오톡이 처음 나올 때 문자 서비스가 공짜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카카오톡을 사용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플랫폼 안에 많은 소비자들이 있다 보니까 카카오톡은 어떤 사업을 펼치고 있나요? 게임 사업을 애니팡 우리 전 국민이 다 하셨죠? 애니팡 사업을 통해서 수익 사업을 합니다. 자, 지금은 택시 서비스 사업을 하죠. 근데 택시가 있나요? 택시는 없죠. 하지만 연결하는 플랫폼을 통해서 연결하는 서비스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죠. 대리운전도 합니다. 자, 쇼핑몰도 운영합니다. 지금은 은행까지 운영하고 있죠. 자, 이렇게 4차 혁명 시대를 맞아서 우리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넘어가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핸드폰을 통해서 지금 전화만 하시나요? 서치도 하시고요. 쇼핑도 하시고요. 은행 업무도 보시고요. 수많은 것들을 핸드폰 속에서, 그러니까 온라인 속에서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플랫폼 사업이고요. 우리는 누리슈머 공유 플랫폼이라는 이 엠마트24라는 모바일 편의점을 통해서 연결을 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플랫폼 사업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여러분들은 어느 곳에서 소비를 하고 있나요? 우리 주위에는 우리 지갑을 열게 하는 수많은 것들이 존재하죠. 여러분들 가까운 편의점부터 프랜차이즈 운영하는 치킨집이나 또는 빵집 또 많이 활용하시고요. 대령 할인마트 또는 TV를 통해서 TV 홈쇼핑, 인터넷을 통한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는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요. 이 소비를 엠마트24라는 이 마트로 소비 공간을 이동해 보는 겁니다. 이동했을 때 여러분들한테는 어떤 혜택이 주어질까요? 여러분들이 소비 공간을 이동함으로써 지금까지는 소비자로서 돈만 쓰는 사람이었지만 엠마트24를 이용하면서 여러분들은 뭐가 되냐면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즉 산다는 입장에서 판다의 입장으로 넘어가시는 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뭔가를 많이 사는 사람이 부자가 될까요? 아니면 팔거리가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될까요? 당연히 팔거리가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겠죠.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소비자로 살았지만 이렇게 엠마트24로 소비를 이동하는 것만으로 여러분들은 주인이 된 입장이 되고 주인으로서 여러분들은 소득이 생기는 그런 입장으로 변경되시는 겁니다. 자, 편의점 가정복지 편의점 엠마트24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나 다 1인 창업, 점포 창업 한 번쯤 꿈꾸고 계시죠? 그런데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이유는 가장 큰 거는 첫 번째 기초자본금이 창업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프랜차이즈를 운영하시려면 정말 대형 프랜차이즈 말고요. 프랜차이즈를 하나 운영하는데 기본적으로 1억에서 한 2억 정도의 자금이 들어갑니다. 1억에서 2억이 만들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꿈만 꾸시는 거죠. 자, 창업 비용이 들어가야 되고요. 두 번째는 재고 부담을 안고 시작합니다. 사실은 사업을 저도 오랜 세월 해봤지만 창업 비용이 가장 큰 문제는 아닙니다. 해보면 유지하는 유지비가 사실은 더 큰 문제로 자리 잡을 수 있어요. 재고 부담이 따르고요. 그리고 운영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인건비도 감당하셔야 되고요. 광고 비용, 세금 이런 모든 거에 대한 유지비가 수익을 내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만들죠. 그래서 성공률이 굉장히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엠마트24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엠마트24는요, 여러분들에게 창업 비용도, 재고 부담도, 그리고 모든 어떤 비용이 제로입니다. 그럼 모든 것들은 회사에서 부담하고요. 여러분은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자, 장점을 한번 간략하게 보면, 자본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에 점포가 필요하지 않아요. 핸드폰 속에 내 점포가 존재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경험이 없어도 이 사업에 대해서 경험이 없어도 시스템이라는 걸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사업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게끔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유지비가 전혀 안 들기 때문에 리스크가 전혀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엠마트24를 통해서 일어난 매출은 곧 순이익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만큼 창업이 쉽고 창업에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누리시모 공유 플랫폼인 엠마트24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요. 엠마트24라는 마트가 있고요. 두 번째는 누리창업몰이라는 대리점 사업을 할 수 있는 창업몰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프라인에 의료 가맹점을 두고 있어요. 가정복지 편의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안에서 필요한 치과나 또 피부과, 성형 이렇게 의료보험에 대해서 적용을 좀 덜 받는 업종에 대해서 오프라인 쪽에 가맹점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보다 싸고 품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의료 가맹점이 있고요. 생활 가맹점이 있습니다. 응집점, 배달업소 이런 곳을 사용함으로써 여러분들한테 포인트가 주어지고 여러분이 경제적 이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는 누리뱅크라는 은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 간의 계좌이체라든지 여러분이 소득이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뱅크를 통해서 여러분들 지급하는, 그래서 누리시모 공유 플랫폼은 크게 이렇게 5가지의 카테고리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엠마트24 대리점 창업하는 방법은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은 무료 회원으로 가입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처음부터 회사가 구성해 놓은 패키지 상품인 멤버십 상품을 구매하면서 대리점을 창업하는 방법, 이렇게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멤버십 상품을 구매해서 패키지 상품을 구매해서 처음부터 대리점으로 출발하시는 분들한테는 창업지원금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창업지원금을 지원해 드립니다. 자, 이 창업지원금이라는 것이 어떻게 지급되냐면, 자, 패키지 상품 중에 가장 작은 것은요, 130만원짜리 실버팩이 있습니다. 자, 내가 실버팩을 구매해서 대리점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자, 실버팩 안에는 첫 번째 치과 임플란트 130만원짜리 이용권이 있습니다. 이거를 내가 구매하시던 아니면 제품을 패키지화된 한 세트를 구매하시던 둘 중에 하나 구매하셔서 실버팩을 구매하시는 거고요. 자, 이렇게 실버팩을 구매하시면 대리점으로 창업하시면서 사업이 진행되시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치과 이용권, 임플란트 이용권 130만원짜리를 내가 받을 수도 있고요. 회사가 구성해 놓은 이런 패키지 상품을 구매하면서 나는 대리점 사업이 진행되는 겁니다. 자, 골드팩이라는 어떤 390만원짜리 조금 규모가 더 큰 패키지가 있습니다. 이 패키지는 치과 이용권을 판매를 받고 또는 애사 이용권을 받고 그리고 제품 한 세트를 받고 이렇게 치과 이용권 130만원짜리 치과 임플란트 이용권 그리고 애사에 사용할 수 있는 애사 이용권 그리고 제품 한 세트 이렇게 해서 390만원 골드팩을 받으면서 대리점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VIP 팩이라는 팩이 있습니다. 이건 1300만원짜리 팩인데요. 치과 이용권 130만원짜리를 8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상품권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 가족이 쓰고요. 또 누군가 필요한 사람이 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애사 이용권 한 매를 받고요. 제품을 한 세트를 받습니다. 왜 제품을 한 세트를 계속 넣어드리냐면 내가 이제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내 마트에 있는 제품이 어떤 건지는 경험을 해보는 차원에서 한 세트씩 집어넣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가장 큰 대리점 팩은 VVIP 팩입니다. 3,900만원짜리 이 팩이 규모가 가장 큰 거고요. 치과 이용권은 28매를 드립니다. 그리고 애사 이용권 1매, 제품 한 세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버팩부터 골드팩, VIP팩, VVIP팩 이렇게 대리점이 되는 패키지의 종류는 4가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따르는 상품을 지급받고 창업지원금을 받습니다. 창업지원금은 예를 들어서 실버팩으로 가입했을 경우에 30만 WP라는 포인트를 드립니다. 이 포인트는 WP는 웰 포인트라는 포인트이죠. 여러분들이
창업을 했을 때 30만 WP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 WP는 공유 프로그램으로 들어가서 회사 이익금을 공유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됩니다. 그래서 회사 이익금을 공동 분배한다. 어떻게 보면 공동 창업한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실버팩은 30만 WP를 통해서 240만 원까지 공유합니다. 자, 골드팩은요 120만 WP를 지급합니다. 그래서 공유 프로그램을 통해서 960만 원까지 공유합니다. VIP팩은요 500만 WP를 지급하고 이것을 공유 프로그램을 통해서 4천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VVIP 팩은요 1500만 WP를 지원금으로 지원하고 공유 프로그램을 통해서 1억 2천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 이런 창업지원금 제도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자, 실버팩인 경우는 130만 원입니다. 그래서 130만 원에 해당되는 제품이나 130만 원짜리 임플란트 이용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사실은 상응하는 제품이나 이런 것은 다 받으신 거죠. 자, 그런데 우리 회사만의 독특한 공유 프로그램을 통해서 창업지원금을 지원하면서 회사의 이익금을 공유해서 처음에 내가 들어간 돈 이상의 이익금을 분배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도 실패하지 않는 그런 창업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자, 실버팩은 30만 W를 통해서 240만 원을 받는 거죠. 골드팩은 960만 원, VIP팩은 4천만 원, VVIP팩은 1억 2천만 원까지 회사의 이익금을 통해서 돌려받는 이런 공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도 처음에 초기에 들어간 돈이 손실나지 않게끔 보장해 주겠다. 이것이 창업지원금 제도의 어떤 혜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엠마트24 안에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치약, 세제, 샴푸, 비누, 칫솔, 수소수기 등 다양한 제품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안에서 쓰고 있는 대부분의 제품들이 현재 구성이 되고 있고요. 이 제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경험해보고 싸고 좋으면 누군가한테 홍보하고 소개하면서 소득이 발생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누리슈머 공유 플랫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회사 소개, 누리슈머에 대한 소개, 제품 소개, 그리고 창업지원금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 그래서 창업했을 때 누구도 손실을 나지 않고 100% 성공하는 창업을 시작할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아봤고요. 자, 사업이란 게 뭐니 해도 수익성이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나는 이 대리점 사업을 통해서 엠마트24란 이 프랜차이즈 사업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수익을 내가 가져갈 수 있을까?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자, 이렇게 안정된 사업을 출발하면서 여러분들은 누리슈머 보상 플랜이란 그 보상 플랜을 통해서 엄청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습니다. 자, 누리슈머 보상 플랜은 결국은 엠마트24라는 편의점을 내가 창업했고요. 이 창업한 상태에서 내가 이 마트를 많이 누군가한테 알리고 소개하고 이런 나눔을 실천을 많이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은 많은 것을 누리는 그런 누림의 실현을 받게 됩니다. 결국은 엠마트24는 창업을 통해서 많은 기여를 한 만큼 나눔을 실천한 만큼 공정하게 보상을 받는 그런 체계를 갖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누리슈머 보상 체계는요. 첫째, 누리 멤버스라는 대리점을 할 때 처음에 구매하는 패키지 상품에 대한 보상. 두 번째는 엠마트24 쇼핑몰에서 일하는 매출에 대한 보상. 크게 이 두 가지 보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두 가지 보상 중에 누리 멤버스 상품에 대한 패키지 상품에 대한 보상은 20%는 사업자에게 돌려주고요. 80%는 공유 보너스라는 보너스로 지급합니다. 창업지원금이란
그 지원금 보너스에 공유 보너스에 재원으로 사용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누구나 다 처음에 시작했을 때 다 같이 공동으로 혜택을 받는 이런 공유 보너스로 80%가 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쇼핑몰에서 매출이 일어날 때 65%는 사업자에게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5%는 회사의 최소 경비로 사용을 하고요. 나머지 30%는 공유 보너스 재원으로 사용됩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상품군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보상을 받게 됩니다. 자, 누리시머 보상 플랜은요, 우리가 한번 창업의 상식을 한번 깨부수자는 겁니다. 누구도 절대 실패할 수 없는 창업을 시작하자는 거죠. 공유 창업이란 이 공동 창업을 통해서 누구나 다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는 초석을 만들어 드리겠다는 겁니다. 그게 공유 보너스를 통해서 만들어 드리겠다는 거고요. 이 공유 보너스를 창업지원금이라는 지원금 형태로 지급하면서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리점 사업을 시작할 때 누구도 실패하지 않게끔 이렇게 보장을 하면서 출발을 하는 거고요. 자, 각자의 개인의 능력은 틀리겠죠. 많이 나누면 나눈 만큼 보상은 점점점 커지겠죠. 그래서 개인의 능력에 맞게 각자의 능력에 맞게 누군가는 처음 시작할 때는 작게는 10만 원에서 많게는 1억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보상 플랜을 갖고 있습니다. 자, 보상 플랜은 4가지 보너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누리 추천 보너스, 대리점이 됐을 때 받는 대리점 보너스, 본점이 됐을 때 받는 본점 보너스, 이 4가지 보너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처음에 과연 그러면 무료 회원이 되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료 회원이 되시면요, 여러분들은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할인마트나 또는 주유소나 프랜차이즈 어떤 가게나 편의점이나 가시면 결제하실 때 다 포인트 카드를 물어보시죠. 포인트 회원이시냐고 물어보시고 결국 회원이 됐을 때 포인트를 이렇게 쌓아주죠. 구매한 거에 대해서. 결국 누구나 다 지금은 어느 곳을 이용해도 회원제로 운영된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저희들도 회원들한테 많은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혜택을 드리냐면, 첫 번째, 여러분들이 엠마트24의 회원이 되셔서 마트에서 물건을 소비할 때, 즉 자가 소비를 할 때 거기에 따른 5%를 캐시백을 해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10만 점 정도의 물건을 소비했다 그러면 5%인 5,000포인트를 지급해 드립니다. 자, 5%면 어느 정도가 되는 걸까요? 자, 여러분들이 편의점 또는 대형 마트를 많이 사용하시죠? 자, 대형 마트가 0.1%를 적립해 드립니다. 0.1%가 어느 정도냐면요, 여러분이 100만원 정도 쓰면 1,000원 정도 적립해 드리는 거죠. 그렇게 눈에 띄지는 않죠. 대부분 0.1%에서 한 0.5% 정도 이렇게 포인트를 적립해 줍니다. 5%라는 거는 굉장히 큰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은 엠마트24에서 소비 활동을 했을 때 5%를 캐시백 받을 수 있다. 첫 번째 혜택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이 단골로 지속적으로 마트를 사용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100만 점이란 누적 점수가 도달하는 날이 올 겁니다. 그동안 뭐 10만 점도 쓰고 5만 점도 쓰고 그렇게 하면서 5% 캐시백을 받고요. 그렇게 하면서 100만 점이 어느 순간 됐을 때 여러분들은 이제 손님에서 가게 주인이 되시는 거죠. 자, 손님이 단골 손님이 되면 가게 주인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00만 점이 쌓이면 그때부터는 여러분은 손님이 아니고 이제는 가게 주인으로서 현금으로 캐시백을 돌려받는 이런 가게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내가 써보고 좋아서 싸고 좋고 또 포인트도 많고요. 나중에 누적이 되면 사업도 할 수 있는 어떤 기회도 제공받을 수 있는 이런 회원이기 때문에 누군가 예를 들어서 아는 동생을 이렇게 소개했다고 보겠습니다. 자, 이 동생도 무료로 회원에 가입하는 거고요. 이 동생이, 아는 동생이, 내가 추천한 이 아는 동생이 10만 점 정도 썼다고 가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동생분도 5% 캐시백을 받겠죠. 그럴 때마다
여러분도 5%를 같이 캐시백을 받습니다. 100% 똑같이 받는다는 얘기죠. 자, 이런 그 회원을 예를 들어서 내가 여러 명을 소개했어요. 무료 회원이니까 뭐 부담스럽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 명을 소개했는데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다 10만 점 정도로 썼다. 그럼 5,000원, 5,000원, 5,000원 이렇게 캐시백을 받겠죠. 그럴 때 소개한 나도 5%를 캐시백을 같이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나눔을 많이 실천하면 여러분들한테 누림이 돌아오는 거죠. 어떤 누림이냐면 5% 캐시백이라는 이런 캐시백으로 돌려받는다는 거죠. 이 금액이 많아지면 어쩌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소비 생활을 공짜로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세 번째 무료 회원이 가져가는 혜택입니다. 자, 네 번째는 나는 회원으로 시작했지만 누군가 내 주위에 이런 조그만 부업을 하고 싶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나는 대리점으로 출발하겠다 이렇게 원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대리점을 소개했을 때 예를 들어서 실버팩을 소개했다고 보면 이 실버팩에는 20만 점이라는 점수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40%에 해당하는 8만 포인트를 지급받습니다. 그렇게 회원으로서 사업권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회원이 됐을 때 혜택을 정리하면 첫째, 내가 자가 소비한 거에 대해서 5% 캐시백을 받는다. 이렇게 5% 캐시백을 받으면서 지속적으로 재구매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100만 점이 됐을 때 나는 사업권을 받는다. 그러니까 대리점 주인이 될 수 있다. 자, 세 번째는 내가 회원을 이 마트에다가 소개했을 때 내 소개한 회원이 제품을 구매해 사용했을 때 나도 똑같이 5%를 캐시백을 받는다. 자, 누군가 대리점을 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소개했을 때 40%의 대리점 개설 보너스를 내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누리슈모 회원이 되시면 다양한 이런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대리점인 경우입니다. 자, 대리점은 가게 주인으로서 마진에 대해서 20%의 보너스를 받습니다. 자, 내가 대리점이고요. 자, 대리점이면 첫 번째로 내가 내 가게에서 제품을 써보기 시작하겠죠. 결국은 이렇게 내가 자가 소비를 한 거에 대해서 20%에 해당하는 현금으로 보너스를 받는 거죠. 자, 회원일 경우는 5% 캐시백, 즉 포인트를 지급받는데 대리점은 자가 소비한 거에 대해서 20%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현금으로 보너스를 받습니다. 자, 10만 점을 사용했으면 2만 원의 보너스가 나한테 들어오겠죠. 자, 보너스는 매주 수요일 날 지급됩니다. 그래서 주급으로 지급되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매주 보너스를 받게 되실 겁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대리점을 소개할 수도 있고요. 내 가게에 회원을 이렇게 모집할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활동을 통해서, 홍보 활동을 통해서 내 가게로부터 일어난 모든 매출에 대해서 20%의 보너스를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 회원도 물건을 구매하면 5% 캐시백을 받겠죠. 그런데 누군가 소개해서 이분들이 사용한 거에 대해서 5%를 받는 혜택을 받기 때문에 회원이 써보고 싸고 좋으면 누군가 또 회원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결국은 이 모든 회원들이 내 가게를 통해서 매출이 일어나겠죠. 이렇게 해서 홍보비로 10%를 쓴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결국은 내 가게, 내 점포를 통해서 누리 멤버스와 엠마트 제품의 매출을 일으켰을 때 예를 들어서 500만 점이 일어났다고 보면 이 500만 점에 대해서 20%니까 나는 100만 원의 대리점 보너스를 받게 됩니다. 자, 결국은 내 점포로, 내 엠마트 24를 통해서 대리점에 대한 개설에 대한 보너스, 또 우리 가게 손님, 즉 회원들이 구매한 거에 대한 총 매출을 합쳐서 어떤 조건도 없이 20%의 보너스를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보너스는 누리 추천 보너스죠. 누리 추천 보너스는 40%의 보너스를 받습니다. 누리 추천 보너스는 대리점을 소개 시 결국 멤버십 상품, 패키지 상품을 구매하면서 대리점을 하겠다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급받는 대리점 개설 보너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리점을 개설할 때 받는 일회성 보너스입니다. 자,
대리점은 가장 작은 대리점은 실버팩으로 누군가 대리점이 개설됐어요. 그러면 40%에 해당하는 8만 원을 마감해서 매주 지급을 합니다. 자, 골드팩으로 누군가가 대리점을 개설했습니다. 24만 원을 받게 되겠죠. 자, 누군가가 VIP팩으로 대리점을 개설했어요. 그러면 80만 원을 받습니다. 누군가가 VVIP 팩으로 대리점을 개설했습니다. 그러면 40%에 해당하는 240만 원을 누리 추천 보너스로 받게 됩니다. 규모에 따라서 대리점을 개설하는 거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회원님 입장에서도 똑같은 조건으로 소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원은 포인트로 받고요. 대리점은 현금 보너스로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의 예를 더 들자면 여러분이 실버팩으로 대리점이 돼서 누군가 VVIP 팩을 소개하면 24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엄청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수당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런 누리 추천 보너스를 지급받을 수 있다. 정리하자면 누리 추천 보너스는 대리점을 소개 시 지급받는 대리점 개설 보너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게 이제 누리 추천 보너스고요. 다음은 이제 추천 보너스 10%를 가져가는 보너스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추천 보너스는 프랜차이즈를 보시면 로얄티라는 걸 본점에서 받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권리소득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권리소득 시작이라는 거는 이런 겁니다. 내가 한 대리점 보너스, 직접 내가 한 일 말고 내가 하지 않은 나로부터 시작된 어떤 권리에 대한 보너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대리점 보너스는 50%의 로얄티를 지급합니다. 자, 내가 누군가 대리점을 추천했습니다. 이 대리점도 대리점 보너스가 20%가 있는 거고요. 이 대리점도 뭔가 홍보 활동을 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일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리 멤버스 상품과 누리 쇼핑몰 상품을 통해서 500만 점이란 매출이 일어났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대리점은 대리점 보너스를 얼마를 받을까요? 100만 원을 받게 되겠죠. 자, 내가 추천한 대리점이 100만 원을 받으면 그거에 대해서 50%에 해당하는 로얄티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엄청난 로얄티죠. 자, 예를 하나 들자면요. 여러분 백다방 잘 아시죠? 백다방의 본점은 누굴까요? 백종원 씨죠. 그리고 전국에 한 500개의 백다방이라는 이런 대리점들, 즉 가맹점들이 있습니다. 자, 이 백다방의 가맹점에서 100만 원을 벌 때 보통 프랜차이즈는 5% 정도의 로얄티를 받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은 10배가 넘는 50%의 로얄티를 받는다는 거니까 엄청난 로얄티를 받으시는 겁니다. 같은 조건에서 봤을 때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나는 이렇게 대리점을 하나 더 추천했습니다. 자, 이 대리점이 누리 멤버스 상품과 누리 쇼핑몰 매출을 통해서 1000만 점을 했다고 예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대리점은 수입이 얼마일까요? 200만 원을 벌게 되겠죠. 자, 내가 추천한 대리점이 200만 원을 벌 때 나는 대리점 보너스의 50%를 가져갈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럼 나는 100만 원을 받게 되겠죠. 다음 달도 이 대리점이 예를 들어서 200만 원을 대리점 보너스를 받았다. 그럼 나는 얼마를 받을까요? 나에게 주어진 권한은 대리점 보너스에 내가 추천한 대리점의 보너스의 50%를 받는다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또 100만 원을 받을 수 있겠죠. 자, 한 명의 대리점을 더 소개했습니다. 근데 이 대리점이 예를 들어서 2천만 점의 매출을 올렸다고 볼게요. 그럼 이 대리점은 대리점 보너스를 얼마를 받을까요? 2, 2, 4 해서 400만 원을 받겠죠. 400만 원 받을 때 내가 가진 권한은 대리점 보너스의 50%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추천한 대리점이 받는 대리점 보너스의 50%를 로얄티로 받는 겁니다. 자, 그러면 400만 원에 대해서 50%면 200만 원을 받겠죠. 자, 내가 직접 한 대리점에 대한 매출에 대해서 20%는 나도 똑같이 받는 거고요. 내가 추천한 대리점이 받는 대리점 보너스의 50%를 로얄티로 받는 게 추천 보너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내가 추천한 대리점들이 매출이 많이 일어나서 그들이 보너스를 많이 받을수록 나도 수입이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분들이 다음 달에도 똑같이 매출이 일어나고 보너스를 받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나도 똑같이 50%의
로열티를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언제까지 받느냐? 평생 받는 거죠. 이 대리점이 수입이 생길 때마다 나는 5%에 50%의 대리점 보너스를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추천 보너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본점 보너스. 정말 우리가 큰 돈을 벌기 위해서는 본점 보너스를 받음으로써 무한한 어떤 수입을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본점 보너스는 예를 들어서 내가 대리점이 되고 3명의 대리점이 생겼을 때 나는 본점이 됩니다. 이 3명의 대리점을 내가 직접 추천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위에 있는 누군가가 대리점을 추천해서 내려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본점이 되기 위해서 3개의 대리점만 가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내가 4번째 대리점이 생기면 누군가 밑에다 이렇게 대리점을 내려줘서 누구나 다 같이 공동체로서 상부상조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본점은 내가 추천했던 아니면 누군가 추천해서 내 밑에 후원을 달아줬던 3개의 대리점이 형성되면 나는 본점이 되고 그때부터 본점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본점이 되시면 대리점 보너스의 100%를 받습니다. 아까 추천 보너스는 내가 직접 추천한 대리점에 대해서 로열티를 50%를 받는 거고요. 자, 이거는 내가 직접 추천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대리점 보너스의 100%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본점 보너스를 받는 혜택은요. 계속 늘어나는 대리점에 대해서 매출에 대해서 마감이 없다는 거고요. 무한으로 이월하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대리점 대수에 대해서 제한을 안 두겠다는 거고요. 수입이 무한대로 확장할 수 있는 수익권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후원 보너스에 대해서는 한 달에 1억까지만 지급하겠다. 그래서 누구나 다 1억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시작한 여러분도 1억까지 받을 수 있고요. 먼저 시작한 분들도 최고 1억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점이 되시면 누구나 다 공평하게 1억까지 다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 이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제 대리점이 됐습니다. 자, 대리점이 돼서 내가 추천했던 아니면 위에서 후원을 받았건 대리점이 이렇게 3개가 생기면 나는 이제 본점이 된 거고요. 자, 본점이 되면서 1번과 2번 대리점은 올해는 직급 그룹이다 이렇게 명칭합니다. 자, 그리고 3번 대리점을 후원 그룹이다 이렇게 형성하고요. 자, 직급 그룹과 후원 그룹 이 2개의 그룹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본점 보너스라는 보너스를 받습니다. 자, 이 대리점들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대리점을 형성해 나갈 겁니다. 이렇게 형성해 나가면서 이 안에서 회원도 있고 멤버십도 형성하면서 대리점을 매출을 일으킬 거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후원그룹에서 1억 점이라는 매출이 일어났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직급그룹에서 1억 5천 점의 매출이 일어났다. 이렇게 됐을 때 매출에 대한 부분의 작은 쪽 매출을 기준으로 이렇게 정산을 봅니다. 마감을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1억과 1억에 대한 매출을 정산을 봐서 20%에 해당하는 1억 점에 대한 20%, 즉 2천만 원을 여러분들 본점 보너스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5천만 원은 어디로 갔을까요? 5천 점은, 자, 5천 점은 다음 달로 2월이 됩니다. 이거를 우리는 무한 2월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근데 다음 주에 후원그룹에서 7천만 점이 일어났고 점수가 그러면 5천만 점, 5천만 점 이렇게 정산을 봐서 5천만 점에 대해서 1천만 원을 본점 보너스로 지급하고 2천만 점은 다음 주로 이월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대리점과 대리점 또 대리점과 대리점은 무한대로 계속해서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그 전체 매출을 합을 내서 직급그룹과 후원그룹으로 나눠지고 작은 쪽 매출을 기준으로 정산을 봐서 본점 보너스를 지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핵심은 이런 거죠.
자, 한 개의 대리점이 100만 원을 벌었다. 이렇게 볼 때, 나는 얼마를 벌까요? 100만 원을 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러면 대리점 보너스에 100%를 지급받는 거잖아요. 자, 만약에 5개의 대리점이 500만 원을 벌었다. 100만 원씩. 나는 얼마를 벌까요? 대리점 보너스에 100%를 받으니까 나는 500만 원을 벌겠죠. 10개의 대리점이 100만 원씩 벌어갔다. 그럼 나는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이래서 10개의 대리점에 대해서 100만 원씩 10개를 받으니까 나는 1000만 원의 본점 보너스를 받는 겁니다. 자, 100개의 대리점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씩 벌었습니다. 여러분은 본점 보너스가 얼마가 될까요? 1억이 되는 거죠. 결국은 권리소득이라는 어떤 이 소득은 나의 노력이 아니고 나와 직급그룹에 있는 모든 대리점, 후원그룹에 있는 모든 대리점의 합을 여러분들이 가져가는 이런 권리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간이 흘러서 200개의 대리점이 100만 원씩 버는 이런 그룹이 생겼습니다. 그때는 얼마를 받을까요? 여러분들 똑같이 1억을 받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억은 어디로 갈까요? 처음 시작하는 누군가, 내가 처음 시작한 것처럼 두려움 속에서 사업이라는 걸 처음 시작한 것처럼 나머지 1억을 넘는 돈에 대해서는 공유 보너스로 돌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권리소득 100만 원 만들기. 권리소득 100만 원은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을까요? 매달 100만 원씩 권리소득으로 나온다는 가치. 자, 우리가 100만 원씩 매달 끊임없이 나온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자, 이 권리소득 100만 원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얼만큼의 노력을 할까요? 자, 간단한 예로 은행에 10억을 예치해 놓으면 한 달에 약 100만 원 정도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한 달에 100만 원을 받기 위해서 권리소득을 100만 원을 받기 위해서 은행에 10억을 예치해 놓으면 매달 이자 소득으로 100만 원 정도가 나올 수 있죠. 자, 결국 이 100만 원을 받기 위해서는 은행에다가 자산을 만들어놔야겠죠. 얼마? 10억의 자산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를 목표로 해서 한 달에 100만 원씩 적금을 든다고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은행에 10억을 예치해 놓으면 권리소득을 매달 100만 원씩 받을 수 있는 이런 정말 행복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꿈을 위해서 매달 100만 원씩 적금을 들었어요. 자, 몇 년을 넣어야 될까요? 80년간 내가 100만 원씩 적금을 들면, 그래서 은행에 10억을 예치해 놓으면 80년 후에 월 100만 원씩 권리소득이란 이자 소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노동소득에 비해서 권리소득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굉장히 힘든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을 좀 땡기기 위해서 한 달에 200만 원씩 내가 적금을 들었어요. 그럼 40년 후에 은행에 10억이 들어갈 테고요. 그리고 매달 나는 내가 일하는 것과 상관없이 권리소득을 100만 원씩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권리소득 100만 원을 위해서 여러분들 한 달에 100만 원씩 80년 또는 한 달에 200만 원씩 40년을 노력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자, 이것과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엠마트24라는 편의점 사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권리소득 100만 원 만드는 방법을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여러분이 마트에 누리슈모 50명, 그러니까 단골 고객 50명을 만들면 권리소득 100만 원이 만들어집니다. 한 달에 한 20만 원 정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단골을 시간에 상관없이 50명을 만든다면, 그걸 목표로 한다면 여러분들 한 달에 100만 원씩 권리소득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는 이거죠. 어떻게 누리슈모 50명, 즉 단골 고객 50명을 만들 거냐, 은행에 10억을 예치할 거냐와 같은 개념이죠. 한 달에 100만 원씩 모아서 80년을 모을 거냐, 아니면 한 달에 200만 원씩 적금을 들어서 40년을 모을 거냐. 40년도 걸릴 수도 있고 80년 걸릴 수도 있습니다. 권리소득 100만 원 받는데, 자, 그런데 상대적으로 누리슈모 50명을 내가 만들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권리소득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거를 예를 들어서 한 달에 5명씩 만들어 간다. 그러면 10개월이 걸리겠죠. 10개월이 걸릴 겁니다. 자, 근데 이걸 한 달에 10명씩 만들어 가겠다 나는. 그러면 반으로 줄어서
5개월이란 시간이 걸릴 겁니다. 80년 노력해서 100만원 권리소득을 받는 것과 10개월을 노력해서 100만원 권리소득 받는 것,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리소득이란 소득은 이자소득도 권리소득이고요. 얘는 사업소득도 권리소득과 동일한 겁니다. 그렇죠? 결국은 엠마트24를 통해서 여러분이 지속적인 100만원 수입을 가질 수 있는 누리슈머를 50명을 만든다면 여러분들 은행에 10억을 넣는 것 같은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만큼 큰 가치가 있다는 거죠. 은행에 10억을 예치하는 일은요, 나 혼자 개인이 하는 일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누리슈머 50명을 만드는 일은 한 팀이 움직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 엠마트24라는 대리점 사업을 통해서 나도 회원을 모으고요, 회원이 또 회원을 모아주는, 그래서 회원과 내가 한 팀이 돼서 누리슈머 50명을 만드는 일을 하는 겁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 유리하고 어느 쪽이 실현 가능할까요? 중요한 거는 내가 권리소득 100만원을 만든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이자소득을 통해서든, 아니면 건물을 사서 임대소득을 받던, 아니면 엠마트24를 통해서 고정고객, 단골 50명을 만들어내든 같은 효과가 있는 거죠. 노력에 비해서 더 큰 혜택을 받는 거는 보시는 바와 같이 엠마트24란 대리점을 통해서, 마트를 통해서 고정고객 50명을 만드는 일이 훨씬 빠르고 훨씬 수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자, 이걸 한번 10배로 한번 늘려보겠습니다. 권리소득이 매달 1000만원씩만 들어올 수 있다면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지 않습니까? 한 달에 권리소득이 1000만원씩 지속적으로 들어올 수만 있다면, 지금 현재 하신 일을 하면서 미래를 조금씩 준비하신다면 권리소득 1000만원 받는 거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은행에 그러면 결국은 1000만원씩의 이자소득, 즉 권리소득을 받는다는 것은 은행에 100억을 넣어놔야 됩니다. 100억을. 자, 한 달에 100만원씩 모으면 800년이 걸리는 거죠. 대를 이어서 해야 되는 겁니다. 내 손자를 위해서 이렇게 100만원씩 적금 들어야 되는 거고요. 한 달에 200만원을 내가 적금 들으면 400년을 내가 적금을 들었을 때 권리소득 1000만원을 이자소득으로 받을 수 있는 거죠. 자, 엠마트24 우리 편의점 사업을 통해서 1000만원을 만드는 방법은 어떨까요? 100만원씩 버는 대리점 10개를 만들면 은행에 100억을 넣는 것 같은 똑같은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자, 결국은 대리점 10개를 어떻게 만드냐는 거죠. 자, 한 달에 한 명씩 만들었다고 보겠습니다. 그럼 10개월 걸리는 거죠. 800년이 걸릴 거냐, 10개월이 걸릴 거냐. 여러분은 어떠세요? 자, 1년에 한 명씩 만들어낸다고 볼까요? 1년에 한 명은 정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1년에 한 명씩 100만원씩 버는 대리점을 만들어 간다면 10년이면 가능합니다. 한 달에 1년에 한 명씩 100만원씩 버는 대리점을 만들어 갈 수 있다면 10년이면 여러분들이 1000만원씩 권리소득을 받는 그런 자리에 갈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훨씬 유리할까요? 그럼 우리 모두의 판단이고요. 여러분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꾸준히 일관성이 있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권리소득 1000만원 분명히 만들 수 있습니다. 그건 자신하고요. 여러분 혼자 하시는 게 아니고 대리점과 대리점이 함께, 또는 대리점 쪽에 있는 회원이 여러분의 팀이 돼서 함께 만들어가는 권리소득 1000만원 시장, 우리는 꼭 해낼 수 있다고 보고요. 여러분이 이 사업을 통해서 유지비 전혀 들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처음에 시작하는 기초자본금에 대한 부분을 창업지원금을 통해서 지원해드리는, 이런 속에서 사업을 출발할 수 있고요. 초기에 처음에 대리점을 통해서 100만원 만드는 일을 먼저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바탕 속에서 여러분이 1000만원을 권리소득을 만드는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요.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리일은요, 백종원의 백다방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2006년도에 더본코리아가 출발하면서 백다방을 설립했습니다. 최초의 가맹점은 논현동 먹자골목의 작은 카페로 시작했고요. 지금 현재는
한 전국에 600개 정도의 가맹점, 즉 체인점, 대리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백종원 사장은 어떻게 시작했을까요? 본인이 먼저 카페를, 본인이 먼저 백다방을 1호점을 만들면서 시작했습니다. 어떤 꿈을 갖고 있었을까요? 많은 이런 대리점을 만들겠다, 이런 꿈을 갖고 있었겠죠. 그래서 2017년 현재는 지금 한 10년 정도 걸린 거죠. 전국에 한 600개 정도의 백다방을 만들어냈습니다. 누가 만들었을까요? 백종원 사장 혼자서 만들어냈다고 봐야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이 오늘 2018년 오늘 엠마트24라는 모바일 편의점을 창업하셨습니다. 최초의 1호 가맹점을 여러분이 만드신 거고요. 여러분과 팀이 같이 100개의 대리점을 만들어 간다면 어느 게 더 쉬울까요? 여러분은 로얄티로 1억을 받을 수 있는 분명하고 정확한 꿈을 꾸시고 이 사업을 진행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사업이 진행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누리엘은 누리슈머라는 새로운 소비자 공동체를 만들고자 합니다. 누구나 다 소비자고, 다만 엠마트24란 모바일 편의점을 통해서 소비자가 주인되는, 이런 소비자가 주인되는 공동체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 소비생활을 통해서 가정복지 편의점 엠마트24를 통해서 모든 가정이 필요한 생활 서비스부터 복지, 의료 서비스를 함께 해나가는 누리엘 라이프 삶, 누리는 삶을 만들어 드리고자 하고요. 모든 창업자,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리고 누구도 실패하지 않는 1인 기업 시대를 함께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더불어 함께 누리고 나누고 꿈을 실현하는 창업 정신이 저희 누리엘이 지향하는 기업 정신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삶에 있어서 또는 어느 기회 선택에서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우린 다 같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이 사업을 진행한다면 누구나 다 실패자 하나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함께 이 시스템 속에서 성장하시길 기원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